50mm에 이르지만 지역에 따라 강우량 차이가 커 일부 지역은 여전히 해가 아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버스비 2,400원을 누락시켜 직장을 잃은 버스기사가 오랜 법정 다툼을 벌였지만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결국 해고됐습니다. 전북은 인근 전남과 함께 청년 유출이 가장 심각한 지역으로 꼽히지만 완주군에는 오히려 한 해 320가구의 청년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그야말로 단비였습니다. 새벽까지 도내에도 많게는 50mm가 넘는 비교적 많은 비가 내려 메마른 논밭을 촉촉히 적셨습니다. 농민들도 한시름 덜었지만 해갈에는 부족해 다가오는 장마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물기를 머금은 들깨밭에 오랜만에 활기가 넘칩니다. 모처럼 일손이 바빠진 농민의 얼굴에도 생기가 돕니다. 비 많이 온 게 좋지. 바닥 말라가다가서 막 이렇게 들깨도 이렇게 키가 이렇게 커보잖아. 이놈 행긴 게 얼마나 좋아요. 수확이 어려울 뻔했던 고추밭에도 걱정을 한시름 내려놓은 농민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농약도 필요 없고 비료도 필요 없고 영양제도 필요 없고 하여튼 자연적인 비가 옴으로써 모든 생물이 어제 내린 비는 지난 56, 김제 51.5, 장수 47mm 등으로 도내 대부분 지역에서 50mm 안팎의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이 비로 논과 밭 75헥타르가 갈증을 해소했지만 가뭄 피해 면적은 여전히 200헥타르를 넘습니다. 비가 오지 않은 지역의 상황은 더욱 심각해져 하천이 말라붙어 물고기 수백 마리가 폐사한 곳도 있습니다. 부안의 한 저수지는 저수지였다는 사실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메말랐습니다. 가뭄이 계속되면서 저수지 바닥은 갈라지고 물이 있던 자리엔 잡초만 무성합니다. 여매를 입은 논에서는 갓 심은 모가 속절없이 죽어갑니다. 정말로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진짜 그 얘기는 진짜 마음 다 타죽어가는 이 심정, 자식을 키우다 죽이는 그런 심정이라고. 북상하는 장마전선이 오는 주말부터 도내에도 비를 뿌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가뭄 해갈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버스비 2,400원을 누락시켰다는 이유로 해고된 버스 운전기사 기억하실 겁니다. 대법원의 상고 기각으로 해고가 최종 확정됐는데 법은 상식의 최소한이란 말은 이 경우 맞지 않은 듯합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요금 2,400원을 누락한 버스기사 이희진 씨. 17년 경력에 처음 있는 실수였다고 항변했지만 사측의 결정은 해고였습니다. 단체 협약에 해고를 명시하고 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이후 생계를 위해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이 씨의 처지가 알려지면서 지역 변호사 단체까지 지원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긴 법정 다툼에도 이 씨는 운전대를 다시 잡을 수 없게 됐습니다. 1심에서는 승소했지만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사측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해고 사유가 있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을 이어갈 수 없을 정도로 책임이 크지 않다면 해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이 씨가 해고된 뒤 회사를 비방해 고용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항소심에 하자가 없다며 해고를 확정했습니다. 다소 자의적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을 개정을 하거나 최대한 축소하는 해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씨의 법정 다툼은 끝났지만 역시 버스비 3,100원을 누락해 해고된 또 다른 버스기사는 승소 후 복직한 사례도 있어 일관성 없는 법의 잣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청년 인구를 늘리려는 완주군의 실험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년에만 청년 320가구가 유입됐는데 인구 늘리기 정책이 고민인 도내 다른 시군들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이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9살 진남현 씨는 2년 전 서울서 열린 귀농 귀촌 박람회를 찾았다가 지난해 완주에 정착했습니다. 당시 수중에 있는 돈은 100만 원뿐이었지만 완주군의 청년 수당 50만 원으로 최소한의 생계비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이 농사일을 배우고 군에서 제공하는 사회적 일자리에 참여하며
지금은 돈을 저리로 융자받아 6천여 제곱미터의 땅에서 13가지 작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최저한의 비용을 얻기 위해서 알바를 해야 되잖아요. 알바를 하는데 시간이 들어가는 거고 그 시간 동안에 하고 싶은 일들을 못 하는 거니까 그런 시간을 벌어준다는 데서 의미가 있어요. 30대 중반인 서울 토박이 김윤정 씨 역시 농촌진흥청 계약직 연구원으로 내려왔다가 완주 이서에 정착했습니다. 계약이 끝나고 지역에 남기로 결심했지만 낯선 환경을 걱정하던 차에 화요만찬, 청년 네트워크 등 다양한 청년 공동체를 알게 됐습니다. 지역의 문화라든가 여러 가지 분위기를 알 수 있었고 또 만남이 잦아서 정보 소통 교류도 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살인적인 주거비로 독립은 엄두가 안 났던 웹툰 작가 장지연 씨는 청년 쉐어하우스 덕을 톡톡히 봤습니다. 전세나 보증금 없이 한 달에 5만 원만 내면 살 수 있는 곳이 있어 과감히 완주에 정착했습니다. 덕분에 독립된 작업실 겸 주거 공간에서 안정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친구들 사이 우스갯소리로 그래요. 이제 부모님이랑 다투고 나서 주변에 월세를 시세를 알아보라고 그러면은 마음이 쏙 사라진다고. 그 정도로 이제 독립에 대해서 부담이 크죠. 한 해 전 청년 정책팀을 신설한 완주는 단순히 일자리만 늘리는 게 아니라 주거와 문화를 충족시키고 정책 참여와 교류를 넓혀가며 청년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시작 단계지만 지난해 유입된 청년들만 벌써 320세대 이릅니다. 완주에서 놀고 먹고 살자라는 주제로 일자리뿐만 아니라 교육, 문화, 복지 등 통합적인 로컬 푸드로 유명한 완주군이 이번에는 청년 정책으로 보폭을 넓히고 있어 고령화로 신음하는 자치단체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프랑스 하면 흔히 문화와 예술의 중심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는 농업 강국입니다. 젊은이들의 꿈이 농업일 정도인데 소외와 낙후의 상징인 우리 농업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창사기념 특집 영농을 꿈꾼다. 박찬익 기자가 현지 취재했습니다. 굉음을 내며 달리는 농기계들이 자동차 레이싱을 방불케 합니다. 매년 가을 프랑스 방대 지역에서 열리는 젊은 농업인 축제의 백미 농기계 경주입니다. 젊은 농부들이 재미삼아 시작한 놀이로 33년간 지속되며 지역 대표 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La fête aujourd'hui nous porte surtout une image aujourd'hui. On rassemble quand même beaucoup de monde sur un week-end. Donc c'est l'image de l'agriculture vendéenne qui est mise en avant sur un week-end. 해마다 파리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농업박람회. 여기서 만난 프랑스인들은 농업에 대한 인식이 우리와 확연히 달랐습니다. C'est un très beau métier, c'est un métier qui fait vivre beaucoup de personnes parce qu'un agriculteur en France fait vivre 20 autres personnes par un métier différent, en amont ou en aval. Alors qu'à l'origine c'est un mot qui est vachement beau, ça veut dire paysan, ça veut dire artisan de la terre. Et dans le temps les paysans c'était les mecs qui étaient un peu des bobos arriérés. 프랑스는 대통령이 농민이 없는 국가는 없다고 말할 정도로 농업을 우대하며 우리의 편견과 달리 높은 가치를 가진 산업으로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France considère que l'agriculture n'est pas du tout une fonction économique productive comme pourrait être le secteur industriel. Pour la France, l'agriculture, c'est un secteur d'activité plurifonctionnelle, c'est-à-dire qu'à la fois on va produire de l'alimentation. 당연히 농업 인력을 육성하는 데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어 해마다 6천 명의 젊은이들이 농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한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 100가지 직업이 필요한데 그중에 농업이라는 것이 꼭 필요한 직업이라면 그 직업이 유지될 수 있는 제도적, 사회적 장치를 국가는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청년들이 농촌에서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이것이 프랑스의 농업을 젊고 강하게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정부의 군산조선소 대책을 시사해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 총리는 어제 정동영, 김관영 등 도내 국민의당 의원들과 만나 현대중공업은 수주 여건이 개선되면 군산조선소를 재가동할 수 있고
정부 역시 추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 예산 관계자는 재량사업비 삭감과 관련해 의회에 공식적인 연락이 없었고 의원 사이에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현재로서는 이번 추경에서 삭감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의회는 지난 연말 재량사업비 폐지를 그리고 올 4월에는 이미 세워진 사업비를 삭감하겠다고 밝혔지만 이후 구체적인 행동에는 나서지 않고 있어 약속 이행이 무산될 전망입니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이 장애 근로자를 해고했습니다. 업무 중 뇌출혈로 장애가 생긴 건데 작업 능력 저하를 이유로 들면서 부당 해고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현대차 전주공장에서 근무하던 최윤우 씨는 올해 초 뜻밖의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3년 전 발병한 뇌출혈로 몸 한쪽에 장애가 생기면서 작업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졌다는 게 해고 사유였습니다. 애기들 등록금도 그러고 생활비도 그러고 돈벌이가 안 되다 보니까 빚에 얻어기고 있습니다, 솔직히. 최 씨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데 사측이 건강을 고려해 업무를 준다며 오히려 무리한 일을 시켰다고까지 주장합니다. 한 100kg 넘는 중량물을 들어봐라. 사다리를 올라가 봐라. 몸도 안 좋은 장애인인데 장애인한테 그런 거 시키니까. 현대차는 지난해 재활을 위해 휴직 중이던 최 씨를 해고한다고 통보해 노동부로부터 부당 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노동단체들은 현대차가 의도적으로 어려운 업무를 맡겨 해고 명분을 쌓은 것 아니냐고 의심합니다. 장애인도 새로운 공정을 적응하는 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데도 장애가 있는 최노조합원에게 전혀 배려가 없는 현대차는 최 씨가 당국으로부터 산업재해 인정을 받지 못한 데다 사규에 따라 통상해고 절차가 이뤄졌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새로 근무할 곳을 찾아서 품질 관리부나 생산 관리부에서 근무를 해봤지만은 실질적으로 원활한 근무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회사 사규에 의해서 전주고용지청은 조만간 최 씨와 관계자들을 조사한 뒤 부당해고 여부를 판정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경찰이 부안 성추행 관련 요구생 명단을 학교 측에 넘겨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지난 2일 부안 모 여고에서 교사의 성추행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에 응답한 여고생 25명의 명단을 학교 측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조사를 위해 연락처를 파악하려는 조치였다고 해명했지만 학생들은 학교 측의 평가 불이익 등 2차 피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송하진 지사는 오늘 외교부를 방문해 조현 제2차관과 면담하고 오는 8월 개최지가 결정되는 2023 세계 잼버리 대회 유치를 위한 정부 차원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외교부는 해외 공간을 통해 각국의 스카우트 관계자를 만나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새만금 개최에 협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새만금 정책을 현실화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정경련 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매립의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1조 원 규모의 특별 회계와 전담 추진기구 설치가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마트 노브랜드 전문점의 전주 진출을 앞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주시의회는 이마트가 전주 시내 3곳에 진출시킬 계획인 자체 브랜드 상품인 노브랜드 전문점은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과 같은 대기업 유통점으로 골목 상권을 위협할 게 뻔하다며 입점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완주 화암사 우화루의 국보 승격이 추진됩니다. 우화루는 정유재란 이후인 1611년에 중건돼 조선시대 건축 양식이 잘 반영된 누각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화암사 극락전은 지난 2011년 국보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지난 16일 예수병원 응급실에서 숨진 79살 여성을 정밀 검사한 결과 진드기가 전염시키는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여성은 이달 초 텃밭에서 작업을 한 뒤 식사량이 줄면서 오한과 어지럼증이 나타났고 혈소판 감소와 간 수치 상승으로 10여일 만에 숨졌습니다. 익산 원광고등학교 학생들이 위안부 피해자들의 아픈 역사를 되새기자는 의미에서 본관 중앙 계단에 높이 30cm의 평화의 소녀상을 설치했습니다.
소녀상은 학생들이 희망나비 배지를 판매한 수익금 85만 원 가운데 60만 원으로 제작됐으며 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보권 뉴스였습니다.